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면접관이 무엇을 여러분에게서 알고자 하는가를 학습하셨고, 고전의 1강에서는 인터뷰이라고 하죠. 면접 보러 가는 사람을. 자, 면접 보러 가는 사람, 인터뷰이는 무엇을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학습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영어 인터뷰 현장에서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가상 시나리오를 8단계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어 인터뷰의 8단계 시나리오라고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영어 인터뷰의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형태에 따라서 인터뷰의 목적이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서류의 통과가 되면, 그죠? 서류 심사에 통과가 되면은 회사로부터 이제 인터뷰 일시와 장소를 알리는 이메일이나 전화가 오게 마련이죠. 이럴 경우에 이제 참석하겠지만,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정해진 해당일에 부디하게 참석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 전화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유로움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인터뷰 약속 첫 단계로 생각을 해 보았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대기라고 해 보았는데, 이제 약속된 일시에 정해진 이제 장소로 가게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기하고 있게 되는데, 대기의 경우에는 영어 외국인 회사인 경우에는 대기 시간에 이런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Would you like some coffee or tea? 라고 안내하는 사람이 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Would you like some coffee or tea? 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이럴 때 anything?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좀 애매한 태도가 되고, 그 안내하는 사람의 귀에 좀 부담이 되겠죠. 부담? 그렇죠. 커피인지 티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시고 싶지 않더라도 제안한 상대가 무한하지 않도록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Coffee please, coffee please 라고 대답할 정도의 간단 명료하면서도 침착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So, would you like some coffee or tea? 라고 묻는다면, coffee please, 혹은 tea please. 네. 자, 이런 단계를 대기 단계라고 생각을 해 보았고요. 이제 면접장에 이제 대기하면서 앉아 있게 됩니다. 이제 면접관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일어서는 것이 예의죠. 대기하고 있다가. 그리고 외국인 면접관일 경우에는 반듯하게 이제 서서 시선을 마주 대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먼저 손을 건네게 되면 이제 반갑게 악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손을 너무 오래 잡고 있지 않겠죠. 만약 지원자가 많아서 대기실에서 이제 호명을 기다릴 경우에는 저 면접을 안내해주는 직원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려 보일지라도 또 직책이 낮아 보일지라도 예의와 친절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예의와 친절함, 공손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회사 내의 그 모든 사람들의 귀와 눈이 면접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사 내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귀가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절함, 공손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 고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단계를 이제 호명 혹은 면접관 입장 이렇게 세 번째 단계로 생각을 해 보았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됩니다.
자, 일단 면접관을 그냥 굿모닝 서라고 하기보다는 적어도 이름을 미리 알아두고 굿모닝 미스터 스미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친근감이 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굿모닝 미스터 스미스. 네. 상대방에 대해서 이름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친근하게 들려지는 것. 이것이 영어 면접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네 면접은 남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초면에 결례일 수도 있겠죠. 그러한 문화의 차이가 약간 있겠네요. 그런데 영어 면접관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인 면접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말로 인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한국인 면접관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How do you do? Pleased to meet you. 네, Glad to be here. 네, 이렇게 처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이러한 말은 서로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How do you do? Pleased to meet you. Great to be here. 네, 이렇게 간단하고 정중하게 주고를 받는 인사 교환을 네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 보았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면접의 순서가 이어지겠구나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네. 적어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두고 면접에 임하는 것, 여러분에게 자신감과 집착함, 이런 것들을 여유롭게 보여주게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이제 착석,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을 이제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면접관이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벌썩 앉는 것보다는, 다시 말해서, please have a seat.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please have a seat. 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앉지 말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상대가 그런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근데 조금 기다려도 특별히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물론 뭐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흘러가도 특별한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May I sit here? 제가 여기에 지금 앉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May I sit here? 네, 제가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물을 수도 있고요. 자세는 허리를 이제 등받이 깊숙이 이렇게 밀착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자에 너무 기대어 있는 모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고 이제 면접관의 눈이나 이렇게 콧날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인 지원자인 경우에는 다리를 조금 벌리는 거, 네, 그리고 어깨가 넓어 보이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리를 벌려 할 때 크게 벌리면 큰 실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살짝 벌려주는 것, 네,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그리고 당당함이 엿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그런 것도 자연스러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성의 지원자인 경우에는 다소 곳이 이제 앉게 되는데, 손을 살짝 움직여주거나 이런 것들 살짝 앞모습으로 이렇게 해준다거나, 그리고 면접관이 이제 명함을 건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침착하게 Thank you, sir. Thank you, madam.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과 직책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수첩에 넣는 모습으로, 또 책상의 한쪽에 올려놓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예절이 바르다는 느낌을 느끼게 하는 인상을 줍니다. 경력자인 경우에는 자기 명함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그 명함의 내용이 이제 상대를 향하도록, 이름이 자기 쪽으로 향하도록 하지 말고 상대를 향하도록 이렇게 건네 주고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착석하는 단계를, 이제 시나리오를 가상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비로소 이런 분위기에 이어서 이제 인터뷰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시작이 될 때 어떠한 순간이든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침착하게 대응을 하도록 앞서 여러분들은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면접관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겠죠.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의 인터뷰는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그 대화 능력을 이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질문을 잘 듣고 짤막하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걱정할 면접은 아니죠. 아무리 영어 인터뷰라 하더라도 너무나 긴 장황한 상투적인 이런 것들은 이제 감점이 되니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전 연습이 이제 필요합니다. 영어 인터뷰에서 이제 실패하는 또 다른 원인이 뭔고 하니 장황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침착하지 못한 태도라든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뭐 anything 이런 거와 같은 애매한 대답이라든지 뭐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한다든지 뭐 착석 단계까지 예의가 좀 부족해 보인다든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시작되면은 이러한 것들도 세세하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6단계로 생각을 해 보았어요. 하지만 이제 자신의 결정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생각해 두게 되고 미리미리 이제 준비해 가면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 텐데 혹 면접관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들은 것처럼 해서 동문서답을 하는 것 역시 좋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공손하게 I beg your pardon me, could you explain once more? Can you repeat that please? 라고 해도 됩니다. 그죠? Can you repeat that please? Repeat.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여기 4가지 언급되어 있죠. I beg your pardon me, could you explain once more? Can you repeat that please? 네. 자, 영어 인터뷰에서 이렇게 면접관이 자주 묻는 질문은 어느 정도 그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질문에 대해서 각자의 답을 이제 미리미리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범적인 답변을 암기해 두는 것도 암기해 두었다 하더라도 암기한 티를 내지 말아야 되겠죠. 네,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떠한 말들을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학습해 보실 거예요. 네, 이런 인터뷰 이제 시작 단계를 이제 6단계로 생각을 해 보았고요. 인터뷰 이제 종료가 이제 7단계입니다. 그럼 8단계라고 했는데 한 단계 남았네요. 그건 뭘까요? 네, 한번. 인터뷰가 이제 끝나고 마지막 인사를 할 때에도 다시 한번 자기가 이 회사에 입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죠?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Thank you for your time. 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I have enjoyed.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I have learned a lot. I have learned a lot. 네, a lot. 많은 것 이런 말이죠. 자,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감사의 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군요. 그렇죠? Thank you for your time. 네. 면접의 결과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이런 분위기는 좀 어색해지죠. 그렇죠? 정 궁금하다고 한다면, 집에 귀가한 다음에 전화나 이메일로 물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 자리에서 면접의 결과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8단계 시나리오 중에서 인터뷰를 마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네, 인터뷰가 끝난 이후에 2차 면접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물론 2차 면접 요청이 온다고 하면은 이제 구비 서류 등을 상세히 물어보게 되는 것이지만 혹시 오지 않는다면 자신의 합격 여부를 이제 확인한 뒤에 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간을 그동안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자기의 감사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제 인력 충원을 차후에 다시 해야 될 경우에 연락이 혹시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단계를 8단계 면접을 마친 그 이후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상적으로 생각해 본 면접의 시나리오 8단계 그려집니까? 이렇게 쭉. 네. 여러분들이 면접에 임했을 때 보다 자연스럽고 그러면서도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8단계 시나리오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서 이제 자신감을, 당당함을 잃지 말아야 될 텐데, 영화 인터뷰에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인터뷰의 형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제 그룹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룹 인터뷰는요, 2인 이상의 지원자가 함께 인터뷰를 하는 경우죠. 여러 명이 이제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양한 그 개개인의 반응을 비교해 보려는 목적이 숨어 있는 인터뷰인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은 이렇게, B라는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상호 비교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난처한 질문에 대한 그 지원자의 그 반응을 이제 체크하게 되는 데 목적이 있죠. 이제 그룹 인터뷰라고 합니다. 흔히들 2인 이상 여러 명이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은데 비교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접 요령에 대처하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는 금물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답변에서 나서는 것이 강한 인상을 주게 되죠. 면접관은 이러한 그 강력한 적극적인 태도를 일반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돋보이고 싶어 한다고 해서 튀는 언행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자가 이미 대답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됩니다. 네, 면접, 그룹 인터뷰에 있어서 요령 여러분들. 네, 두 번째 인터뷰의 형태는 패널 인터뷰라고 해서 한 명의 지원자를 2인 이상의 면접관이 인터뷰하는 형태인 것이죠. 한 명이 앉아 있는데 여러 명의 이제 면접관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접을 갖다가 우리는 압박 면접이라고 합니다. 자, 면접관들은 긴장된 상황에서의 그 침착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 명이 이제 압박을 하게 되니까 면접 보러 간 사람들은 이제 긴장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침착한지 안 한지, 동시에 면접관 여러 명의 모두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해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목적이 이제 패널 인터뷰가 되는 것인데, 네.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은 어떤 질문이라도 면접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인 답변을 해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친 답변이 아닌 보편적인 답변은 면접관 모두가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꼬리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답변은. 예. 그리고 면접을 대답을 할 때 면접관들의 시선을 한쪽보다는 여러 명이니까 고루고루 이렇게 응시해서 맞춰 나가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네, 패널 인터뷰. 세 번째는 이제 텔레폰 인터뷰라고 해서 이제 전화 면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지원자가 너무 많거나, 그리고 이제 거리상의 이유 때문에 면대면이 용이하지 않을 때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인터뷰가 되는 것이죠. 전화 인터뷰는 이제 해외 취업 시에 주로 이제 활용되고, 외국계 기업인 경우 1차로 전화 인터뷰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죠.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래서 앞으로 전화 인터뷰의 추세도 늘어나는 형태인 것이죠. 아무래도 전화 인터뷰이다 보니까 그 요령은 여러분들의 음성이나 톤이 느낌을 좌우하게 되니까, 네, 또박또박 깨끗한 영어 발음에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톤도 역시 편안한 느낌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음성이나 톤이 남에게 어필하게 되면, 네, 면대면 만나보고 싶은 그러한 인터뷰로, 면대면 인터뷰로 당연히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딱딱한 전화 응대보다는. 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유형의 인터뷰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각각의 인터뷰의 그 목적과 거기에 대한 이제 요령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퀴즈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해외 취업 시에 활용되면서 외국계 기업의 경우 1차로 하는 인터뷰이다. 네, 당연히 텔레폰 인터뷰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압박 면접이라고 합니다. 네, 압박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의 지원자를 2인 이상 여러분의 이제 면접관이 물어보는 형태인 것이죠. 긴장된 상황에서 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의 그 침착성을 보게 되는 거, 그러한 압박 면접을 우리는 패널 인터뷰라고 하게 되고요. 자, 개개인의 그 반응을 비교하는 목적이 숨어 있는 인터뷰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그룹 인터뷰인 것이죠. 그렇죠? 그룹 인터뷰 아까 설명해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의 유형과 가상 인터뷰 시나리오 8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자, 이제 다음 처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을 내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면접장에 가게 되면 이런 말 놓치기 십상입니다. 긴장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연습해 본다는 의미에서, 자, 처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네, Pleased to meet you 라고 하면 되겠죠. Pleased to meet you.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대의 말이 잘 안 들렸을 때 동문서답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would you explain once more? Would you explain it once more? 자, would you explain은 설명하다 이런 말이죠. Would you explain it once more? 네, 좋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time. 자, thank you for your time. I have enjoyed it. I have enjoyed it. I have enjoyed it.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말들도 침착성을 잃게 되면 금방 생각이 안 떠올려지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익숙해지고 연습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네, 이제 비즈 쪽 잉글리시입니다. 아무래도 영어권 문화, 우리가 쪽 잉글리시를 통해서 영어권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보태어 봤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뭐 우리 중간 기말고사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네, 고고학자가 최고의 남편감이라고 합니다. 왜 고고학자가 최고의 남편감인지 여러분들 원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보실 수 있겠죠? 여기 해석이 달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영어 인터뷰 8단계 시나리오 중 다음 중 내용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고 본 강의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을 할애해 준 것에 대해 감사 편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네, 불합격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감사 편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자기의 감사 뜻을 전달하게 되면 향후 2차 충원 교행이 있게 될 때 혹시 연락 올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에서 하는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터뷰 그 이후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상면 안 할 건 아닐 테니까 네, 좋은 여운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런 단계가 바로 인터뷰 그 이후 단계 8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영어 인터뷰의 8단계 시나리오와 인터뷰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